파일은 전 시간에 했었던 제너레이터 IPYMB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서 계속 이어서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다운 하나 넣을게요. 오픈 AI API 사용할 때 그 스트림 방식, 오픈 AI 스트림 방식이라고 할게요. 이 제목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임포트를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 오픈 AI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만 가져오면 되죠? from으로 변경할게요. from OpenAI import OpenAI 클래스 이름 이런 식으로 좀 변경 좀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src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요. src 밑에 utils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고요. 이 패키지 안에 함수가 하나가 있을 거예요. get, open, ai, api key. 이렇게 해서 함수 이름까지도 임포트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픈 AI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 클래스 이름 임포트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API 키 가져올 수 있는 함수 이름도 임포트가 된 겁니다. 되셨어요? 음. 파이썬 스크립트나 주피터 노트북이나 동일하게 인풋은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어, 설치되어져 있는 패키지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패키지에서, 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변수 이름은 클라이언트,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API 키는 우리 함수 호출하시면 되겠죠. get OpenAI API key. 이렇게 하면 클라이언트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요청을 보내겠죠. 요청을 보내면서 그 응답을 받으면 되죠. 자, 응답을 response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response는요, client 점 chat 점 completions 점 creat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안쪽에다가 몇 가지 아규먼트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모델 이름은 GPT 5.4, 5.4 미니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템퍼리처는 0.9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보다 작은 숫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스를 여기서 그냥 바로 만들어 버릴게요. 메시지스는 리스트로 만드시면 되죠. 리스트. 끝에 아규먼트 구분하기 위해서 쉼표 넣어줄게요. 사용자 프롬프트만 하나 넣을까요? 네, 그러면 롤은 유저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여기다 직접 질문을 넣을게요. 아마 이런 질문으로 하면 제대로 된 진짜 답변은 아니고 알 수 없어요라는 그런 답변이 나올 거예요. 2026년 이란 전쟁에 대해서 요약해줘.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는 그동안 이런 식으로 해서 메시지를 만들고 보내고 응답받고 보내고 응답받고 이렇게만 했었어요. 그랬죠? 기억나세요? 음. 물론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을 때마다 이 리스트 안에 딕셔너리를 계속해서 추가를 하기는 했었어요. 그죠? 이전 문맥에 따른 그런 그 답변들을 얻기 위해서 이 리스트 안에 롤과 컨텐트를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를 계속해서 추가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만 있는 거를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아규먼트로 스트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트림이 false가 기본값이에요, 원래는 false가 기본값인데, 여기를 true로 바꿀게요. 일단 false하고 비교 한번 해볼까요? 얘가 원래 기본값이에요. 얘가 디폴트 아규먼트예요. false가 디폴트 아규먼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요거 안 받고 그동안 계속해서 사용해 왔었던 거예요. 그동안. 자, 요거를 먼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해 볼까요? 요청 보내고 응답받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린 거예요. 시간이 조금 걸렸고 리스판스라고 하는 게 있죠. 리스판스. 자, 이 리스판스를 그 밑에 있는 셀에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리스판스 실행해 보죠. 자, 리스판스 객체는요. 클래스 이름이 check completion이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이에요. 자, 요 리턴 값 보시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돼요. 리스판스의 타입은 check completion이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이에요. 그리고 이 check completion이 가지고 있는 필드, 변수 이름들을 보면 id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요. id라고 하는 필드가 있고, 이 숫자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를 수는 있어요. id라고 하는 필드가 있고, 그 다음에 choices라고 하는 필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했었냐면 response.choices 이렇게 했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choices는 리스트로 되어져 있어요. 리스트여서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했었냐면 response.choices 인덱스 0번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인덱스 0번 하면 그 안에 있는 거는 choice라고 하는 객체인데 choice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자, 요거 밑에다 쓰면서 할까요? 리스판스는 check completion이라고 하는 객체였었고 check completion은 choices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맞아요? choices는 list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리스트. 그죠? 리스트니까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했었냐면 인덱스 0번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인덱스 0번이라고 하면 요 안에 있는 객체 하나를 뽑아내 주는 거예요. 그죠? 요 안에 있는 객체 한 개를 뽑아내 주면 그 객체가 뭐냐면 초이스라고 하는 객체예요. 초이스라고 하는 객체는 어떤 필드들을 가지고 있냐면 finish reason이라고 하는 필드를 가지고 있고요. index라고 하는 필드를 가지고 있고요. 뭐 long props라고 하는 필드를 가지고 있고요. message라고 하는 필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이 여기예요. message.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게 뭘 가지고 있냐면 check completion message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 점하고서 message 이렇게 썼던 거죠. 그래서 얘를 출력해 보면 check completion message만 이렇게 딱 꺼낼 수가 있었죠. 맞아요? 그리고 check completion message는 뭘 가지고 있어요? 컨텐트를 가지고 있죠. 이 컨텐트 부분이 뭐냐면 요 문자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다음에 다시 한번 점 찍고서 컨텐트 이렇게 썼던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이 실제로 그 GPT가 보내준 답변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었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답변을 한 번에 받은 거예요. 한 번에.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중간중간 백슬래시 n 그냥 이렇게만 보이는 이유는 프린트문 안에 넣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냥 요거는 프린트문 안에 이렇게 넣으시면 이렇게 조금 더 읽기 좋은 포맷으로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네. 자, 내용 이해되십니까? 리스판스가 chat completion이라고 하는 객체였었고 chat completion은 choices라고 하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고 리스트는 객체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인덱스 0번 그 객체 안에는 message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그래서 점 메시지 이렇게 했고, 그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챗 컴플리션 메시지인데, 이거는 클래스 이름이 챗 컴플리션 메시지인데, 무슨 필드를 가지고 있다? 컨텐트 필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컨텐트가 AI가 준 답변이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했었죠. 이 책 컴플리션 메시지에는요, 컨텐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컨텐츠만 있는 게 아니라 쭉 내려가 보시면은요, 롤이라고 하는 변수도 있어요. 어시스턴트가 보내준 컨텐츠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뭐, 애노테이션이 있는지, 오디오는 있는지, 펑션 콜은 있는지, 툴 콜은 있는지, 뭐, 이런 정보들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이 메시지라고 하는 객체예요, 사실은. 음, 그래서 컨텐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컨텐츠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가지고 있냐면 롤이라고 하는 것도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복사할까요? 우리가 요거는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요렇게도 메시지의 메시지의 컨텐츠는 뭐고 메시지의 롤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찾을 수도 있어요.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 되셨죠? 음.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동안 답변을 한 번에 받아서 사용해 왔었던 방식이에요. 답변을 한 번에 받아서 사용해 왔었던 방식. 자, 그러면은요. 아까 우리 호출할 때, 요 코드 셀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복사 좀 할게요. 요만큼을 복사를 하시고요. 여기 있는 파라미터 값들 중에서 딱 한 군데를 고쳐주시면 돼요. 어디냐면 스트림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값. 스- 여러분들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OTT 많이 보실 테니까. 그죠? OTT들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실시간으로 뭔가를 받아서 보는 거를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요거는 스트리밍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인 거고요. 지금. 스트리밍을 하겠다라고 하면 답변을 실시간으로 받아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요 코드를 복사를 하셨으면 자, 이번에 제일 밑에다가 코드 셀 하나를 더 추가를 하면서 코드 복사 좀 할게요. 붙여넣기 여기를 true로 바꿀게요. 답변에 대해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기본값은 스트리밍 방식을 사용하지 않겠다. false가 기본값이고 스트리밍 방식을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 스트림이라고 하는 변수 파라미터를 true라고 바꿔주시는 겁니다. 자, 내용은 똑같죠. 질문 내용은 똑같아요. 질문 내용은 똑같은데 여기만 바꿨습니다. 실행해 볼게요. 답변이 왔어요. 답변이 왔는데 자 볼게요. 프린트 리스판스라고 하는 거를 프린트해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스트림이라고 하는 객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얘가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었던 제너레이터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객체예요. 이 리턴 값이 우리는 그냥 위에서는 리스판스 하고 출력하면 답변 내용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었잖아요. 답변 내용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스트림이라고 하는 객체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이 스트림 객체는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객체냐면 제너레이터 특징을 갖는 객체예요. 제너레이터 특징을 갖는 객체란 얘기는 무엇을 해야 된다? 반복문 안에서 얘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복문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원소를 꺼내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리턴 값을 실제로 알 수 있는 값들이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하는 객체다라는 뜻이에요. 리턴을 해주는 객체가 아니라 일들을 하는 객체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반복문 만들게요. 제가 여기서는 변수 이름을 청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파편화된 조각 이런 뜻이에요. 파편화된 조각. 어디에서? 리스판스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는 청크를 프린트 해볼게요. 청크. 청크를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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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하겠다는 얘기죠.
실행 해볼까요? 네. 폰트가 너무 커서 한 번에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자, 첫 번째 chat completion chunks라고 하는 거예요. 리스판스 객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이디 가지고 있고, choices 가지고 있고, choices는 리스트고, 리스트 안에는 객체가 하나 들어있고, 그죠? 이 객체 안에는, 어, 그동안은 우리 위쪽하고 비교해 보면, choices 0번 안에는 message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choices 인덱스 0번 안에 보면 메시지라는 변수가 아니라 델타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델타에 들어있는 거 볼까요? 컨텐트. 요 이름, 요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요거. 그동안은 우리는 choices 인덱스 0번 메시지 하고 꺼냈는데 지금은 choices 인덱스 0번 델타라고 꺼내셔야 돼요. 델타라고 꺼내면 그 안에 뭐가 있다? 컨텐트가 있다. 근데 컨텐트 보니까 지금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문자열인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문자열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죠? 밑으로 조금 내려볼게요. 하나가 더 있어요. 챗 컴플리션 청크가 또 있죠. 요거 두 번째 출력문이에요. 우리가 반복문으로 청크라고 하는 거 출력하고 있잖아요. 이거 두 번째 프린트문. 두 번째 프린트문에도 뭐가 있냐면 choices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어요. 여기에는 델타라고 하는 원소가 있어요. 델타 안에 컨텐트가 있는데 2022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또 좀 내려볼게요. 세 번째 프린트문이에요. 여기가 세 번째 프린트문. 세 번째 프린트문도 리스트가 있어요. 여기에도 델타가 있어요. 컨텐트,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이에요. 자, 위쪽에 있는 컨텐트하고 아래쪽에 있는 컨텐트 합쳐볼까요? 위쪽에 있는 컨텐트는 202,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컨텐트 합치면 6. 2026이란 뜻이겠죠. 2026. 자, 또 조금 내려볼까요? 조금 내려보면 또 청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리스트가 있고요. 리스트가 있고 리스트 안에 델타가 있어요. 컨텐트는 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26년이라고 하는 답변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합쳐주면. 그리고 또 내려가 볼까요? 또 청크가 또 있네요. choices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죠. 리스트는 델타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죠. 델타라고 하는 변수 안에는 컨텐트가 있죠. 이 컨텐트는 공백 하나 현재라고 하는 문자열까지. 자, 그래서 이 델타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컨텐트들을 그때그때 출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022까지만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엔 6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엔 연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라고 하는 단어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는 기준이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으로 2026년 현재 기준으로 그 다음에 별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나라 이름이 됐군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이 됐고 전, 이렇게 오죠. 답변이 하나씩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큰 따옴표로 이란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큰 따옴표로 묶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란 이름 얘 이름에 요런 문자 그 다음에 단일 이렇게 되겠죠. 단일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확정된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공백 하나 있죠.
아마 그 다음에 쟁 아닐까요? 전쟁. 그죠? 전쟁. 그 다음에 뭐 따옴표 있고. 이런 식으로 답변이, 답변이 파편화돼서 날라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트리밍 방식이라고 하는 거를 추루로 바꿔주면 답변의 내용들이 파편화돼서 청크라고 하는 객체로 파편화돼서 날아오고 있고, 파편화돼서 날아온 녀석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그때그때 출력하는 코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으면 그게 타이핑하듯이 출력하는 스트리밍 방식의 출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여기서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제너레이터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구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반복할 때마다 우리가 알아낸 구조가 있어요. 알아낸 구조가 뭐냐면 청크라고 하는 녀석은 그 안에 무슨 변수를 가지고 있고 id 두 번째 변수가 choices죠. 청크라고 하는 거는 choices를 가지고 있고 choices는 리스트로 만들어져 있고 리스트니까 인덱스 0번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그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원소가 choice라고 하는 원소인데 choice라고 하는 원소는 변수를 뭘 가지고 있고 델타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고 델타라고 하는 객체는 뭘 가지고 있다? 컨텐트를 가지고 있다. 이 구조인 거예요. 이 구조. 청크가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 중에 두 번째 변수 이름이 초이스 있어요. 얘가 리스트니까 인덱스 사용한 거고요. 인덱스 0번이라고까지 쓰면 요 초이스라고 하는 객체를 찾은 거예요. 인덱스 0번이라고 하면 초이스라고 하는 변수를 찾은 거, 객체를 찾은 거고요. 이 초이스라고 하는 객체 안에는 델타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 델타라고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델타는 초이스 델타라고 하는 이름의 클래스 타입인데 이 초이스 델타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은 무슨 변수를 가지고 있다? 컨텐트라고 하는 타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프린트하는 형식으로 해주면 답변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실제로 그런지 보기 위해서 우리가 요청 보내는 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보내볼게요. 아까 요청 보냈던 코드 있을 거예요. 스트리밍 추루로 요청을 보냈던 코드가 있을 겁니다. 이 코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리스폰스를 하지 말고 반복문 쓸게요. chunk in response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할 때 chunk 점 choices 인덱스 0번 점 messages가 아니에요. messages가 아니라 델타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컨텐트. 자,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옆으로 출력을 할 거예요. 옆으로 출력할 거여서 and 마우스 어디갔지? 네. and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이렇게 원래 프린트문에서 and는 기본값이 뭐였죠? 줄바꿈이죠. 맞아요? 줄바꿈이잖아요. 그래서 프린트할 때마다 밑으로 출력이 되잖아요. 밑으로. 한 줄 한 줄씩 밑으로 출력이 되죠. and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바꿔버리면 이거는 한 줄 쓴 다음에 커서를 밑에 줄로 옮기지 않겠다는 뜻이죠. 옆으로 출력한다는 뜻이에요. 옆으로. 이해되셨습니까? 네. 실행해 볼까요? 어때요? 타이핑하는 것처럼 나오지 않아요? 타이핑하는 것처럼 나오죠. 다시 한번 빨리 지나가서 좀 그렇긴 한데 툭툭툭툭 하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가 사용할 코드예요. 이게 멀티텀 대화에서 우리가 사용할 그 코드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제일 마지막에 끝날 때 보면 none이라고 하고 끝났어요.
자, 이거 왜 none이라고 끝났냐 하면 항상 마지막 청크에서의 컨텐트는 비어 있어요. none이에요. 없어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청크들의 그러니까 그 답변의 그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답변 조각들의 가장 마지막 답변 조각은 컨텐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컨텐트가 none이에요. 근데 그거 출력하라고 해버리면 none이라고 써버려요. 이거 우리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더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출력 결과에서 가장 마지막 청크 답변 조각 파편화된 답변 조각 어, 조각의 컨텐트는 none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제외시켜주는 코드를 넣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 가장 우리가 핵심이 되는 코드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 그러니까 스트리밍이 false인 경우에는 여기가 메시지라고 되어져 있고요. 스트리밍이 true라고 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여기가 델타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변수 이름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거 주의해서 그리고 항상 마지막 컨텐트가 none이다라고 하는 거 주의하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기본적인 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멀티턴 대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지금부터는 파이썬 스크립트로 만들 거예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잘 되시나요? 되시죠? 네. 자, 그러면 같은 랩 4번에서 파이썬 파일 이렇게 하시고요. 스트리밍 아웃풋이라고 하죠. 스트리밍 아웃풋. 스트리밍 방식으로 답변을 출력하는 코드란 뜻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조는 메인 함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메인 함수는 이 파일을 실행할 때 한 번 실행되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 함수를 만들기 전에 아까 우리가 핵심이 되는 코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 GPT 답변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get GPT response라고 할게요. 클라이언트를 아규먼트로 전달받는다라고 할까요? 클라이언트는 한 번만 우리가 생성할 거여서 그 다음에 메시지도 전달받는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그 메시지 전달받은 걸로 클라이언트한테 메시지 보내는. 메시지는 누가 만들어줄 거냐면 메인에서 만들어줄 거예요. 메인에서. 자, 리스판스.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스트리밍 방식. 네, 스트림 추루를 사용한 요청과 응답 처리. 간단하게 이렇게 할게요. 조금 더 자세하게 써주면 좋겠지만. 클라이언트를 아규먼트로 전달받았으니까 얘가 오픈 AI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변수가. 그러면 메시지 요청을 보낼 때는 chat.completions.
그리고 create 이렇게 호출하죠. 자, 여기에서 모델 선택을 할 거고요. 모델 우리 아까 주피터 노트북에서 했던 대로 GPT 5.4 미니 버전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템퍼리처는 0.9 정도로 할게요. 0.9 정도로 하고 메시지스는 전달받은 그대로 리스트를 전달받은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요 변수는 여기 파라미터 값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트림의 기본값이 false였는데 이거를 true로 사용하겠다. 요게 달라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return을 할 게 아니고요. return을 할 게 아니라 반복문을 만들 거예요. 청크 어디에서? response에서. 그리고 return 할 게 아니고요. yield를 할 겁니다. yield. 만약에 청크를 그대로 리턴해버리게 되면 그 청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씩 리턴이 되게 되고요. 만약에 청크에서, 그다음 아까 우리 주피터 노트북에서 테스트했었던 거 있죠. 주피터 노트북에서 테스트했었던 게 청크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choices라고 하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choices는 리스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리스트니까 인덱스를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원소는 델타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델타가 뭘 가지고 있냐면 컨텐트와 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다른 변수들도 더 있지만. 그래서 얘를 yield하는 것으로 return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만들었던 거는 얘를 리턴하는 걸로 만들었을 거예요. response 점, choices 점, message 점, content를 리턴하는 걸로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response가 스트림이라고 하는 객체고 스트림이라고 하는 객체는 제너레이터처럼 포문에서 하나씩 뭔가를 가져올 수 있는 객체이기 때문에 포문에서 뭔가 하나씩 가져올 때마다 우리는 그거를 yield하는 형식으로 만들면 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return이 아니라 yield를 사용하는 함수로 만들었습니다. 되셨습니까? 이거를 메인에서 이용할 거예요. 이 함수를 메인에서 이용해서 완성을 시켜볼 겁니다. 자, 메인에서는 우선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거를 먼저 하나 생성을 할 거고요.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생성을 할 거냐면 open AI 이렇게 해서 생성을 할 겁니다. 위쪽에 임포트가 잘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API 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API 키를 get underscore 그다음 open AI API 키. 이 함수 호출하는 걸로 API 키를 가져올 겁니다. 이것도 여기 임포트가 되어져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메시지를 하나 만들게요. 메시지스. 자, 여기는 그 메시지 이력들을 저장하기 위한 리스트. 그러니까 여기다 어펜드만 하면 돼요, 이제. 딕셔너리 형식으로 어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비어있는 리스트부터 시작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시스템 프롬프트 하나를 넣어주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뭐 예를 들면 시스템 프롬프트를 하나 넣겠다라고 하시면 딕셔너리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롤을 시스템으로. 그리고 컨텐트는 역할을 주시면 되는 거죠. 컨텐트. 너는 뭐 유능한 AI 이서야. 사실 이런 거는 뭐 그닥 중요하지 않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그런 시스템 프롬프트이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목적에 맞게끔 시스템 프롬프트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펜드 해 나가면 돼요. 유저 프롬프트를 어펜드하고, 답변이 오면 답변 프롬프트를 어펜드하고, 그러니까 어시스턴트죠. 어시스턴트 롤에 그 딕셔너리를 어펜드 하고요. 사용자가 입력하면 유저 역할에 그 딕셔너리를 어펜드 하고 다시 답변이 오면 그 어시스턴트 역할에 딕셔너리를 추가하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리스트. 그리고 우리가 만들 구조는 무한루프 구조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무한루프를 끝내주는 조건까지는 있어야 되겠죠. 사용자 인풋을 받아들일 거고요. 그래서 인풋, 그래서 유저 이렇게 할까요? 유저. 네, 입력받은 내용이 유저 인풋이 이거는 빠져나가는 조건. 슬래시까지 쓸까요? 요렇게. 요, 요렇게까지 입력하면 종료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하면 브레이크. 요거는 무한 루프를 끝내는 조건입니다. 끝내기 전에 프린트문 하나 나올까요? 그래서 네, 굿바이라고 하는 것도 좋겠군요. 굿바이. 네, 요것도 좋겠군요. 이제 밑에서 코드를 완성을 하시면 돼요. 여기가 우리가 코드를 완성한 부분. 대략적인 뼈대는 됐죠. 쉬는 시간이 거의 돼서 이 정도에서 지금 마치려고 하는데 대략적인 뼈대를 말씀을 드리면요. 메인이 실행이 될 거고요. 메인 한 번 실행이 될 때 오픈 AI가 한 번 생성이 됩니다. 지금 시스템 프롬프트가 설정이 되어져 있고요. 사용자한테서 입력을 받습니다. 입력을 받으면 우리는 이 입력받은 값을 가지고서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롤은 유저, 컨텐트는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 그렇게 해서 딕셔너리를 만들 수 있고 그 딕셔너리를 메시지에다 어펜드 할 수 있어요. 어펜드 된 메시지와 클라이언트와 메시지를 이 두 개는 뭐 할 때 사용하면 될까요? 여기 우리가 위에서 만든 함수 사용할 때. 위에서 만든 함수를 사용할 때 클라이언트 메시지 요거 넣어서 요 함수를 호출할 수 있어요. 그럼 이 함수가 리턴을 하는 게 아니라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함수의 리턴 값을 반복문에서 쓸 수 있고요. 반복문에서 쓰게 되면 반복할 때마다 이터레이션을 할 때마다 파편화된 컨텐츠들, 그러니까 조각조각 조각이 나 있는 답변들을 반복문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파편화된 답변들을 뜨득, 뜨득, 뜨득 이런 식으로 옆으로 출력을 해 나가시면 답변 내용을 마치 타이핑하듯이 보여지도록 출력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작업들을 여기서 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while문 다시 올라가서 또 입력을 받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고 다시 올라가서 또 입력을 받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이거를 반복하다가 언제 멈출 거냐면 사용자가
슬래시까지 포함해서 exit이라고 사용하면 그때 끝내겠다라는 그런 구조예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혹시 아직 여기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만들진 않았어요. 만들진 않았지만 while문은 동작할 거예요. while문은 유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라고 입력할 수가 있고요. 뭐 얼마든지 입력할 수가 있고 끝내기 위해서는 exit만 입력해서는 안 되고요. 슬래시를 포함해서 exit이라고 하면 그러면 끝나게 돼요. 이런 구조로 만든 겁니다. 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할게요. 20분, 35분까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완성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해볼게요.